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곡성의 민원실장. 네, 예. 네. 아 그렇구나. 곡성 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멜론이 맛있어요? 아, 멜론 맛있습니다. 아, 멜론 곡성 맛있고요. 멜론. 예, 네. 그다음에 토란. 토란. 예, 곡성 토란 맛있습니다. 추석 때 토란국 끓여야 아, 되는데. 그럼요. 예. 이 토란국 안 먹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아요. 예. 그 토란 맛있고요. 예. 그다음에 곡성 멜론 맛있고 예. 쌀도 뭐 백세미 뭐 이런 등등 해서 굉장히 구수한 쌀이 그렇구나. 곡성에서 예. 특징적으로도 이렇게 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곡성 홍보대사? 아, 예, 예. 곡성 홍보대사 자처하고 있고요. 예. 거기 귀농 귀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귀농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20대들이 네. 귀농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훌륭하다 네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박웅두 후보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경선을 해서 박응두? 웅두. 웅두. 예. 박웅두 후보는 뭐 전농 그 곡성 군 농민회장 출신이고 예. 전농 정책실 위원장 뭐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민과 함께 했던 분이라서 당에서 농어민 특별위원장, 농어민 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진표가 짜졌다. 예, 여기선 개인전 잘 하자. 네. 부산에서는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어요. 저희들이 단일 후보로 여기서는 한번 진짜 돌파구를 민주개혁 진영이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한 내전이 시작된다. 부산이 뚫리면 윤한 내전 시작됩니다. 부산이 뚫리면 윤한 내전 시작된다. 네. 시작부터 제목 딱 주고 시작하시네요. 아, 당연합니다. 예, 누구 책임이냐?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저는 우리 조국 대표 말씀하셨던 대로 얇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첫 선거잖아요. 네. 근데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당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다음에 강화 군수도 시도당에다 그냥 맡겨버립니다. 책임론의 불똥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만약 졌을 때 그만큼 여기가 뚫리면 자기가 정치적 책임 때문에 10월 달에 조기 강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데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당대표의 책임이라는 거는 공천권 행사, 직접 행사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서 졌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책임, 당대표의 책임이다 해서 윤한 내전이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네. 한동훈 대표는 윤한 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10월 재보선이 한동훈 대표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사설에 보니까요. 총선 백서 아직도 국민의힘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동훈 체제 50일이 지났는데 여태 백서도 못 내면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올라왔는데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그 지난 총선에서 핵심 왜 졌냐 따져봤더니 대파 875원. 대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거라도 줬으면 일정 정도 지역에서 그렇죠, 성과가 있었을 거다. 근데 그마저도 걷어찼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랬다. 근데 그 내용을 담은 걸 못 발표를 하고 있다. 발표를 못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아마 하나 더 읽고 싶었을, 더 넣고 싶었을 수도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뭐 그 말하자면 문자 익집 공천 개입 관련해서 공천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넣고 싶을까? 예, 그렇죠. 그거 넣고 싶죠. 그런데 넣을 수가 없다. 예, 넣을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그 공천 개입 의혹은 지금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천하람 원내대표 만났죠. 네, 제가 다른 채널에서 김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인 뉴스인에서 시사인의 뉴스인이란다. 김은지의 뉴스인.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의원은 왜 당신은 C인데 자꾸 A나 B로 불리냐? 본인이 C다.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C잖아. 예. 근데 왜 A나 B로 불리냐 했더니 나는 A나 B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둘 중 하나. 아니, 보통 그러면 왜 C로 불리냐, 왜 C로 안 불리고 A나 B로 불리냐라고 하면 아니 저는 A도 B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흡사 대통령실 반응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공천 안 됐지 않았냐, 컷오프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일이 안 됐는데 있었다가 왜 물어보냐. 뭐 이제 이런 태도하고 좀 비슷하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막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자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증거 공동체예요. 증거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구나. 보낸 법률상? 사람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증거 공동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경제 공동체 내지는 선거 공동체라는 말은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 판결문에 그 후보와 사무장과 배우자는 선거 공동체라고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리고 법률도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으면 후보도 그 박탈이 됩니다. 돈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잘못하면 몇 네네. 가지는 이게 선거운명 공동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김영선, 김건희, 한동훈 이런 분들은 증거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운명 공동체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증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서로 자백을 하지 공범이 끝까지 서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최소한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격리해 놓고 야 네가 자백을 안 하고 만약 상대방이 B가 자백을 하면 너는 2배로 벌을 받아. 자백을 할래 안 할래? 라고 하면 둘 다 자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둘 다 벌을 받아요. 개혁신당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증거 운명 공동체에 계신 분들 예. 소위 김건희 여사. 김건희, 한동훈, 김영선 또 기타 다른 분들이 예. 증거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어쨌든 친한이냐 친윤이냐 또는 윤을 버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시점에 오면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라든지 하면서 어느 한쪽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네. 따라서 이것은 논리적 가능성으로 이 증거운명 공동체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깨진다. 저는 내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 증거운명 공동체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상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시간 문제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네 번째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 개정안 네, 지역화폐 법률안. 이 법안들이 사실상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19일 날 하겠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19일로 연기하자라고 그 중간에 뭐 합의점을 찾아라. 예. 갑자기 왜 이렇게 급물살?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첫 네. 번째 이게 뭐 통으로 뭐 이렇게 막 매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네 번째 특검법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제3자 추천까지를 넣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예.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한 거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도 그 등원하자마자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안을 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김건희 여사가 그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마치 주가 조작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은 오늘 판결이 나는데 네. 마치 이미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듯이 마포대교 한강대교 막 돌아다닙니다. 허리 손 네, 허리 손 딱 하고 지시. 네. 지시하시고 통치자의 언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네. 왜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죠?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왜 당부하세요? 본인이 뭘 하고 격려 민간인에 불과하잖아요. 격려 방문은 격려만 하시라고요. 왜 지시하고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따위의 소리를 얘기를 하느냐고요. 당신이 대통령이냐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란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나라 걱정은 혼자서 하세요. 왜 나라 걱정을 민간인 따위가 어디 감히 그 자리에 가서 공무원들 앞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법은 그 이유로 발의가 된 겁니다. 25만 원 민생지급은 경제가 어려워서 발의가 된 겁니다. 네. 각각의 이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한꺼번에 처리됐다고 해서 이것을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이거는 추석 밥상 민심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법사위 야당 의원들 연명으로
아이 그 바로 처리해야 된다 본회의에 이렇게 이제 네, 그 어제 나왔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런데 네. 그거는 뭐냐면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나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의장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사위에서의 판단과 민주당 원내의 판단이 달랐다. 다를 수도 있다. 그건 뭐 오늘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오늘 뭐 박찬대 원내대표단이나 원내대표단이 의장님을 뵙는다거나 예. 어떤 입장을 사실 뭐 날선 입장을 잘 발표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의장님을 찾아뵙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 주장을 전달을 하는데 그런 것인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그 뭐 저도 뭐 어제 이 좀 왜 이런 건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네. 해봤더니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돼서 19일로 미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던데. 원내 대표단과의 소통 없이 네.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늘 내일까지 좀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정치 얘기 꺼리거든요. 네. 그 추석 때 밥상에서 명절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 정치 얘기 그다음에 종교 젠더 예. 이 세 가지 얘기는 보통 밥상에서 피해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 추석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료 대란이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의료 대란은 정부에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야야야 거기 전 조금만 먹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생선전 가시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생선 먹을 때 가시 잘 발라 이거 목에 그게 걸리면 큰일 난다. 예. 그 다음에 성묘 갈 때도 야 벌에 쏘이지 말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의료 대란의 책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추석 밥상에 의료 대란 단일 의제가 올라가는 것도 뭐 그건 불가피하다. 그렇죠. 지난주 뭐 내일 나올 여론조사도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전 지역 전 연령대 고르게 부정평가가 우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9% 찍었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86%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추석 연휴 때 반드시 아마도 정치 얘기로 얘기할 수밖에 이번에는 없어요. 입장이 다들 통일되실 것 같은. 아니 뭐 그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언짢아 하실 수는 있겠으나 네. 예전처럼 막 목소리를 높이시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본인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병원 뭐 가셔야 되는데 특히 지역의 경우엔 그게 더 심하다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젊은 스텝 의사들, 젊은이들을 지금 전공이 빠져나간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로. 원래 지역의료, 공공의료 네. 살리겠다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역의료의 공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곡성에 계시니까 더 피부로 절감하시겠습니다. 예, 곡성에서 이제 광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광주까지. 예, 광주로 나가. 그렇게 뭐 광주가 예. 아주 멀지는 않은데 곡성이 넓어서 뭐 한 20분 만에 가는 데도 있고 1시간 넘어서 가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뭐 순천이나 옆에도 있지만 광주까지 나가셔야 되는 길이 너무 멉니다. 예. 그나저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뭐 패륜적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저는 그게 중요한 네. 뭐 이런 뭐가 사소한 핵심이에요? 일들은 예. 핵심은 네. 저는 2025년 어떻게 할 거냐? 2025년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해서 정부가 그것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 어제도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가 예. 조사받으러 나갔어요. 그젠가요? 서울대 병원 그 전공의들은 절반이 피의자예요 지금.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 뭐 저는 되겠죠? 전공의를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의사 숫자 늘려야 된다 과반 이상. 네. 대신 이 방식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도 과반 이상이에요. 60-70% 가까이 됩니다. 양쪽이 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 의사 숫자는 좀 늘리자. 근데 지금처럼 응급실 뺑뺑이 시키는 방식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공의들과 의사단체들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 네. 그럼 중단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상징이 저는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2025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네. 두 번째가 박민수 차관 무리했다. 사람들 뭐 전화 걸 수 있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등등의 또 뭐 전세기 띄워서 다 실어 나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전세기 뺑뺑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으니까 거기에 아니 대해서 그 책임져야 구급차 돼요. 부르는데도 50만 원이래요. 아 이거 다 돈으로 네, 해야 돈으로 되니까. 해야 되니까. 예, 119가 아니면 예. 전부 다 사설 네. 응급 구조단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지금 피의자로 예. 있는 사람들 조사라도 중단해야지 최소한. 계속 불러제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무슨 여야 의정 협의체에 복귀를 하라고 합니까? 대통령 사과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고 조규용, 박민수 두 사람에 대한 경질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사과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사태를 왜냐하면 지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으로 대통령이 사과 이전에 사실은 사과와 다름없는 게 조규용, 박민수 특히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면 네. 그것이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라이트한 의미에서의 사과의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사과는 나중에 사태 수습된 다음에 아유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실제로 가동하게 하려면 박민수 경질해야 된다. 2025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공의들 제발 조사라도 중단해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테이블로 나와 앉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지금 이게 선결 조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로 그냥 추석 연휴 간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되는 그렇게 보이고요. 추석 전에 여야 의장은 없다. 저는 오늘 밤이라도 만날 수 네. 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네.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전공의들이나 의사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같이 테이블에 앉으려면 그 정도 전제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전공의들하고 의협하고도 안 같이 맞아요.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면택 그 의협회장하고 같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게 또 전공의 단체들의 예. 입장이기 때문에 전공의 단체들을 그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게 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주 80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헌신적인 노동으로 버텨왔는데 좀 여기서 의대 증원이라는 게 좀 대단히 좀 본인들에게는 불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근데 사실 그런 그 예컨대 뭐 본인들끼리 보는 그 사이트에서 저는 그 표현은 아, 도저히 용인이 부적절해요. 안 돼요. 부적절이 아니라 부적절은 저는 상당히 사실 폐륜적이죠. 폐륜이죠. 네, 예, 폐륜적이죠. 그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보면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그런데 이과 1등이랑 문과 1등이랑 쥐들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이 둘은 또 굉장히 다른 일반인들하고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근데 쥐들끼리 자존심 싸움하는데 단체 기합은 국민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네. 목숨을 건 단체 기합을 받고 있어요. 예, 심지어. 예.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아, 의원님 확실히 이게 비유의 달인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이 싸웠는데 전교생이 지금 단체 기합 받고 있는 거예요. 상황인. 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대한민국 전체를. 저는 예. 그래서 참 이게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하죠. 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그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홍콩 과기대의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다 이제 연대로 오신 분인데 예. 이분이 전 세계 팩트로 팩트 베이스로 예.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경제학자십니다. 통계하시는 예. 당신의 김현철 교수. 김현철 교수님. 예. 김현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 여러 팩터가 뭐냐? 네. 50%가
국적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국적 때문에 50%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의사들, 검사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어디 다른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그 당신의 소득의 50%는 없어 그냥. 예. 그 다음에 한 25%에서 30% 이상은 어디서 좌우되느냐? 네. 유전자에서 좌우돼요. 의원님 일단 그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네네. 한동훈 대표가 우리 시간이 별로 없지. 시간이 빨리빨리 별로 없어요. 합시다. 오늘 예. 빨리 가야 돼요. 이 시간이 모자라. 예. 그 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못하죠. 지금. 못한다. 예. 김건희 특검법도 못해요. 둘 다 못한다. 둘 다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합이 결어지는 거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야권이 힘을 모아서 4대0 승리, 4대0으로 승리하고 나면 뭐 서울시 교육감도 혁신 교육이 연장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면 책임론을 두고 진짜 이렇게 목숨 건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네. 저는 김건희 특검이나 한동훈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 네.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재보선 예. 이후에. 이후에 기회가 온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럼 지금 왜 해? 계속 때려야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있습니까? 그럼 10번을 찍어야죠. 네. 중요한 건 10번을 못 찍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10번을 찍고 그 시점에 10번쯤 찍었을 때가 좋때쯤이다. 그리고 저쪽도 이제 나무가 서로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그때 넘어간다. 저는 10월부터 12월 사이 봅니다. 네. 10월부터 12월 4일.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 바쁘다. 아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이네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정말 그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전주 손모 씨에 손모 씨? 대해서 방조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최소 방조범까지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아니 뭐 김건희 여사는 지금 기소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먼 길입니다. 손모 씨가 네. 1심에서 그냥 전주로서 무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2심에서 검사 측에서 방조범 주가 조작에 방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갑니다. 논리적으로. 손모 씨가 방조범이면 같은 전주인 김건희 여사도 방조범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기소하지 손모 씨가 방조가 되든 무죄가 됐든 간에 현재까지 조사도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검찰이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조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사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기소한다고 제대로 기소하겠느냐. 특별 기소를 하더라도 특별 검사가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만약 손모 씨가 방조범으로 그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또 특검으로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방조범인지 아닌지조차도 김건희는 김건희고 손모 씨는 손모 씨예요. 그러네요. 범죄가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손모 씨가 무죄니까 김건희도 무죄다. 무슨 소리예요? 수사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기소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손모 씨가 무죄라고 김건희 씨가 무죄입니까? 손모 씨가 방조범이니까 김건희 씨도 방조범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손모 씨가 방조범이라고 해서 김건희가 정범일지 방조범일지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뭐 때려주삼 했던 사람을 그냥 방조범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건희 특검이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거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기소도 된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자체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제 그렇게 마포대교를 그것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대통령실 기자들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밤늦게 대통령실에서 알려줬고 그리고 그게 전속이었어요. 또 현장에 취재 기자들은 못 갔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서 전속이 촬영해서 기자들한테 풀을 한 형태이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논리대로 그 본인들은 아예 거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인식인데요. 예. 자,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나도 무죄야. 그다음에 만약 손모 씨가 방조범 인정이 된다?
손모는 방조지만 나는 방조한 적도 없어라는 기존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명토 박는 겁니다. 미리. 예. 미리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방조가 되든 무죄가 되든 아니, 저는 솔직히 뭐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아니,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미리 안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지만 네. 저는 우리 사법부를 최소한 그렇게까지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마. 예, 그렇다면 예. 논리적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태도를 밀어붙여야 되겠다. 더 이상 뒤로 밀리면 안 된다. 손모 씨가 만약 방조범 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그 앞으로 남은 1년, 2년 전부 다 그냥 지나갈 텐데라고 판단을 했겠죠. 어떤 법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나는 밀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미 권익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끝났어.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오늘 그 아침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안은 그 백사안이라고 얘기하더만요. 그 백사안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불기소가 합당하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왜 자꾸 그 문제를 거론하느냐라는 태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도 못했고 특히 권익위에서 그 종결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문제 없으면 종결했잖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 그리고 수사심의까지 열었는데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말들이 많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예. 지금 보니까 유무죄에 따라서 내가 활동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변수가 있다. 아예 그거 나오기 전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나 보다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24일 오후 5시 무렵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경호처 직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을 대동하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말씀을 그 하셨죠.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뭐 부인하지 못해요. 예. 당장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야 되죠. 텔레그램 보낸 적 없다라고 부인했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안 않잖아요. 하고. 예.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묵묵부답 아닙니까? 김용현은 본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당시 경호처장은 본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 세월 좋습니다. 두 부부 애정이 돈독하세요. 그리고 세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예? 아니, 세월 근데 좋아요.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부천 화재 참사 관련해서 장례 일정이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국회 개원식은 안 나오고 미국 상원 의원들하고 만찬 생일 파티 하시고. 김건희 여사 생일 그러니까 세월 파티는 좋다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세월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은 엄중한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네.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네요. 이렇게 되면 네. 피해자들은 사실은 중간에 뭐 피지사들이라든지 그 신용카드사들이 어떻게든 뭐 지금 이미 피해 보상 받은 것도 있고 할 텐데 정산금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 업체들 네. 여기가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받을 돈이 있어요. 뭐 한 20억 정도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회생 채권이 됩니다. 회생 채권이 되면 전부 다 할인이 돼요. 10%만 받아가라, 20%만 받아가라.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회생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회생이 되면 그나마 그 돈도 제대로 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회생이 실패하면 파산이 되잖아요. 회생이 될 수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해봤는데 안 될 수도 됐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산 채권이 되면 그때도 이제 빚잔치하고 끝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정상금 받아야 되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힘들다. 걱정이네요. 걱정입니다. 이것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30분이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권익위의 복수위원들이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자체 진상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이 최종 불가 통보했다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이
그 국회에 나와서 네. 외압은 없었습니다. 외압은 뭐 어떤 관여도 없었습니다라고 그 김 국장님 사망에 대해서 김 국장님에게 그런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상조사도 안 하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유철한 국장이 제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나. 누가 자기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자기 고백을 할 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사망 경위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순직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경위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기관에 네. 연금 예. 순직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야 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유족연금도 받고. 예. 그런데 첫 단추에서 사망 경위 조사서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진상 조사하지 않고 외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진상 조사를 차마 하기야 하겠지. 근데 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다. 네.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가이드라인 제시하냐? 외압 없다고 사망 경위 조사서 쓰라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경위 조사서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순직 인정받게 할 건데요? 맞아요. 야당이 달달 볶아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쓸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한마디만 더 하는데요. 어제 그 본인이 우리나라 자살률 극단적 선택 비율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포대교도 가보고 한강대교도 가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권익위부터 가세요. 권익위부터. 자살 예방하시고 싶으면 예. 권익위부터 찾아가서 석고대죄하십시오. 본인 사건 네, 조사하다가 네. 그러니까 권익위부터 가야죠. 예. 무슨 마포대교 가서 자살 예방 같은 캠페인을 하는 거 사람 염장 지르려고 그 유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뻔뻔하기가 심상정 아유, 대표 말 화나네. 생각나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그러니까 예. 화가 뻔뻔하기가.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마지막으로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